안녕하세요. 스페인 단기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스페인에 교환학생을 가려면 1년이면 장기 비자, 이제 6개월이면 단기 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비자, 스페인 비자가 엄청 어렵기로 유명해가지고 오늘은 비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는 6개월 교환학생을 왔기 때문에 저의 기준인 단기 비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교환학생에 붙고 나서 주한 스페인 대사관 이렇게 검색하시면 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서 비자 버튼을 누르셔서 PDF 파일을 여시면 비자에 대한 설명이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만 보고는 비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주한 스페인 대사관의 비자 시스템은 예약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약칸에 들어가시면 날짜를 먼저 예약하고 그 날짜에 예약을 하셔서 스페인 대사관에 가셔서 자기가 준비해왔던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칸을 찾아서 날짜와 시간에 맞게 예약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수기이면은 한 달,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게다가 저는 대사관에서 장기 비자보다는 단기 비자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하셔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여유 기간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따가 저의 힘든 비자와 함께 겪었던 고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안 좋은 일들을, 힘든 일들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약을 하셨으면 비자 예약한 날짜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씩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PDF 파일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준비 서류는 여권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여권은 준비해 가셔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옆에 보시면 복사 여부라는 칸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모두 복사본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권도 필요하지만 여권 복사본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 사진이 한 장 필요한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권 사진에 붙어있는 사진이 언제 찍은지 모르는 사진이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저도 실제로 이런 분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신청한 날짜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 사진이 언제 찍은 건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일단 최대한 빨리 아무 사진관이나 가셔서 여권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저도 급한 마음에 그냥 동네 사진관 가서 예쁠 필요 없이 여권 사진을 찍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붙어있는 사진과 제가 준비해간 사진이 당연히 달라도 됩니다. 이렇게 여권 복사본,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 사진, 여권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자 신청서입니다.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하고요. 이 서류들은 모두 영문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서류는 영어 혹은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신청서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교환학생의 경우 써야 하는 칸이 있고 안 써도 되는 칸들이 있습니다. 질문에 맞게 영어로만 작성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집 주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영문 주소 표기법 이렇게 치시면 다 친절히 나와 있고 다른 거는 문제될 거 없이 그냥 다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한국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지만 무조건 답변 영어로만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자 수수료인데요. 단기 비자는 비자 수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수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초대장 여기서 적혀 있는데 학생일 경우는 입학 허가서, 인턴일 경우에는 인턴 초대장, 연구원일 경우에는 연구원 초대장, 교환 교수일 경우에는 교환 교수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교환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입학허가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국 학교에서 보내준 원본 입학허가서가 필요해요. 절대 사본은 안 됩니다. 여기서 모든 서류는 복사본이 필요하지만 다 원본이 필요합니다. 절대 사본은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날아온 입학허가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직 원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메일로 온 컬러 스캔본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자를 나중에 신청 말고 수령하러 가실 때는 꼭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페인 거주지 증명서인데요. 스페인 거주지 증명서,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1, 2, 3, 4번으로 되어 있어요. 스페인 학교에서 거주지를 보장해줄 경우에는 거주지 보장 증명서가 필요하고, 하숙 경우에는 집주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원본이 필요하고, 스페인에 가서 찾을 경우 호텔, 호스텔 등 최소 30일 예약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말라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허가서에 거주지를 보장해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주지 보장 증명서가 필요 없이 입학 허가서만 원본으로 제출하면 됐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들이 없어서 거주지 보장 증명서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워지는데요. 학교에다가 그 말을 보증하는 말을 요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적혀 있듯이 숙박업체나 아니면 집주인의 확인서 혹은 임대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입학허가서에 말라가 대학교처럼 거주지 보장이 적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미리 꼭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여행자 보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자 보험 증명서는 네이버에 여행자 보험 치시면 많은 여행자 보험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행자 보험을 최대한 싸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페인 전체 체류 기간 동안 레파트리에이션 항목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가 총 3만 유로 이상 보장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그 문구가 영어로만 적혀 있다면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가격에는 모두 상관이 없고 이 문구만 정확하게 적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은 최대한 출국하는 날짜부터 제가 귀국하는 날짜까지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 여행자 보험 증명서는 컬러로 프린트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컬러로 프린트한 것이 원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영문으로 뽑아가셔야 되고 복사본까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재정증명서인데요. 재정증명서는 처음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자비일 경우. 두 번째, 자비가 아닌 경우. 단순하게 그냥 내 통장에 내 돈 넣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 저희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재정 보증인을 서주는 게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비가 아닌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비가 아닌 경우가 더 보편적이지만 더 어렵습니다. 이제 자비가 아닌 경우에는 4가지 서류를 총 준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재정보증서입니다. 이제 대사관 홈페이지에 양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양식을 스페인어로 작성하셔서 보증인이 직접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필 서명한 후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정증명서가 어려운 이유는 공증, 아포스티유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글만 제대로 잘 읽어보시고 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나 공증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재정보증서를 스페인어로 작성하셔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소득증명서류입니다. 이 소득증명서류는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재정보증인이 아버지다. 그럼 아버지의 통장에 2천만 원이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야 돼요. 그래서 소득금액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서 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빠꾸당했었는데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장이 찍혀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인터넷으로도 뽑으실 수 있지만 그 도장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장이 안 찍혀서 빠꾸를 당해가지고 급하게 주변에 있는 곳에 가서 소득금액 증명서류를 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정보증인을 서주는 재정보증인의 통장에 2천만 원 이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잔액잔고증명서입니다. 잔액잔고증명서도 2천만 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고, 이 잔액잔고증명서는 은행 가셔서 영문으로 떼달라고 요청하시면 나옵니다. 영문으로 떼셔야지 원본이 되기 때문에 꼭 은행 가셔서 영문으로 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잔액잔고증명서에 대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인데요. 이 잔액잔고증명서에 대한 3개월 거래내역서를 은행 가셔서 떼달라고 하시면 묶음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데 한 달만 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3달치를 무조건 다 뽑으셔야 합니다. 대신 이것은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한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종 학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최종 학력 증명서라는 것은 졸업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모두 영문으로 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도 아포스티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한국 사립학교에 다니고 계실 경우는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고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따가 공증과 아포스티유 통틀어서 설명드릴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 서류는 과거에 스페인 비자를 받은 경험이 있으시면 비자 복사본이 필요하고, 보조금, 연구비 지원 증명서, 스페인 내 학업 기간 동안 수여받는 보조금, 연구비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서류는 여기서 끝입니다.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리안리 빌딩이라고 아마 네이버에 치시면 자세한 주소가 나올 겁니다. 다른 데 본무사를 들리고 다른 데 들리고 하셔도 되지만 편하게 하시려면 서울에 있는 코리안리 빌딩에 찾아가시면 하루에 모든 것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서 아포스티유랑 공증이 필요하고, 소득증명서류 아포스티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학력증명서,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증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먼저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코리안리 빌딩에 가시면 층수마다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근데 이제 법무소 층에 가셔서 공증을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은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예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셔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공증 받으러 왔는데요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법무사분과 상담을 하고 결제를 한 후에 공증이라는 스티커가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정보증인과 함께 가야 하는데요. 만약에 제 재정보증인이 아버지이시다,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가족과 동반하지 않아도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준비하시려면 또 조금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법무사분과 상담을 통해서 공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밑에 층에 있는 아포스티유를 하러 가시면 되는데요. 아포스티유는 당일 2시 반 이전에 해야만 당일날 나오고 2시 반 이후에 하면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또 방문하셔서 수령을 해가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가셔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입 인지를 먼저 그 창구에서 결제를 하시면 돼요. 앉아서 쓰실 수 있는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그 신청서에다가 쓰시고, 맞는 서류에 맞는 신청서를 쓰시고 수입 인지를 붙여서 번호표를 뽑고 제출하시면 아포스티유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저의 경험담을 붙여 설명드리면, 무조건 원본이어야 하기 때문에 원본이 아니면 빠꾸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원본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포스티유가 끝나면 그 아포스티유 끝난 후에 이제 그 서류들의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 스티커에 영어 철자를 확인하라고 하실 거예요. 영어 철자를 철저하게 꼭 확인하시고,
그게 이제 모두 완료되셨다면 지하에 있는 문방으로 내려가셔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원본이 필요하고 모두 컬러여야 하고 모두 복사본이 대부분 필요합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대부분의 서류를 모두 복사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문방구 아저씨가 복사 왕이세요. 그래서 복사를 엄청 친절하게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포스티브 붙여주셨던 스티커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사왕 아저씨께서 완전 완벽하게 그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알아서 잘 복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동네 문방구보다는 어차피 오신 김에 그분께 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코리안리 빌딩에서의 할 일은 끝이 나고요. 정말 한 고비는 넘긴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 서류와 복사본을 따로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 처리도 더 빨리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착착 준비해 가시고 예약하신 날짜에 가시면 됩니다. 미리 가셔서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 순서가 만약에 늦어서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시간보다 30분 일찍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끝나셨다면 이제 수령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대사관 홈페이지에 승인 확인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럼 그 칸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 개인적으로 이메일이 오거나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확인 칸을 수시로 확인하셔서 PDF 파일이 뜨면 거기에 제 승인 번호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인 번호가 만약에 나왔다 하시면 이제 수령 예약을 또 하셔야 되는데요. 신청 예약처럼 수령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수령 예약에서 가장 중요한 점, 이것도 제 앞에서 빠꾸당한 사람을 봤었는데요. 비자 신청이 끝나면 나중에 수령하러 오실 때 이 종이는 꼭 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 승인 번호가 적힌 종이가 한 요만한 크기로 있습니다. 거기에 수기로 적혀있는 번호가 있어요. 4자리일 거예요 아마. 그 4자리 번호를 코멘트란에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돼서 당일날 가셔도 이분은 예약이 안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승인 번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수령 예약을 하시면 대사관 측에서 취소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대사관 측에서 예약을 취소시키면 그 취소했다는 메일이 와요. 그거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취소가 됐다면 다시 예약을 하셔야 되고 취소가 됐는지 예약이 정확히 됐는지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실 때는 여권, 그 다음에 그 승인 종이만 가져가시면 이제 돼요. 그럼 이제 여권에다가 비자 종이를 붙여주시면 모든 게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비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나라 비자의 경우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스페인 비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유명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히 준비해 가셔서 실수 없이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자를 굉장히 늦게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권한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비자 신청을 늦게 한 점도 제 잘못이었지만 비자 신청을 늦게 했고 저는 29일이 원래 출국 예정일이었습니다. 호텔도 다 잡아놓고 비행기표도 다 끊어놨었죠. 그런데 29일이 되기 전에 대사관 측에서 아예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 날짜 안에 비자가 못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비자 신청 기간을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여기서 비자 신청 기간은 단기 비자는 정확히 180일 주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9월 1일 날 비자를 신청했으면 그 전에는 절대 출국하실 수 없고 2월 22일이 비자 만기일이다 하시면 그 이후에 스페인에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비자 신청일과 비자 만기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비행기표를 취소해야 하니까 그러면 언제쯤 비자가 대충이라도 언제쯤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했는데 대사관 측에서 그럼 절대 저희가 확답드릴 수 없어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마음에 그러면 9월 1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비자가 그 전에 나오게 되었고 저는 그 전에 비자가 나왔지만 절대 출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9월 1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전에 출국할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비행기를 미루게 되어서 돈도 많이 날렸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어학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스페인에 가야 할 경우였는데 늦게 출국하게 되어서 또 많은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빨리빨리 예약을 하셔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예약을 먼저 해놓으시고 서류를 차차 준비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길게 잡으면 일주일? 근데 어쨌든 비자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제가 생각하기에 평일이 엄청 중요해요. 모든 기관들이 거의 평일에만 일하고 퇴근도 엄청 빨리 하시기 때문에 평일에 최대한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페인 대사관은 월수금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 수령이든 비자 신청이든 월수금밖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예약을 빨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월수금 9시부터 1시까지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 전화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받기 때문에 그것도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원본은 영문, 스페인어를 뜻하고 혹은 컬러를 뜻합니다. 흑백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서류의 복사본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복사본도 제출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복사본도 무조건 준비해 가셔야 하고요. 네, 이 점만 유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미리 하셔서 완벽한 비자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